지금 이 순간에도 세계 최대 거래소 창고에서 은이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하루에 130톤씩 말이죠. 문제는 3월에 인도해야 할 물량이 재고의 3배가 넘는다는 겁니다. 100명이 피자를 주문했는데 주방엔 28판 분량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코맥스는 재고가 사상 처음으로 1억 온스 아래로 떨어졌고 상하이 거래소는 45일 만에 재고의 절반이 증발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종이 가격과 실물 가격이 따로 노는 이중 체계로 재편될 거라고요. 그렇게 되면 은 가격은 하루에도 10%에서 30%씩 출렁일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펼쳐질 4가지 시나리오를 정확히 알아야 살아남습니다. 세계 최대 귀금속 선물 거래소 코맥스의 N 재고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2월 현재 재고는 9,814만 온스인데요. 이게 왜 심각하냐면 3월에 실물로 인도해야 할 선물 계약 물량이 3억 4천만 온스거든요. 재고 대비 요구량이 3배를 넘는 겁니다. 이걸 쉽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동네 피자 가게에 100명의 손님이 몰려와서 피자를 주문했어요. 그런데 주방장이 냉장고를 열어보니 28판 만들 재료밖에 없는 거죠. 나머지 72명한테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손님들은 이미 돈을 냈고 배도 고픈 상태입니다. 현재 코맥스의 실물 인도 가능 비율은 정확히 28.7%입니다. 71.3%의 주문자는 은을 받지 못할 위기에 처한 거예요. 전문가들이 경고하는 건 바로 이 지점입니다. 거래소가 현금 환불을 선언하거나 아예 인도 불이행 상태에 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역사상 한 번도 없었던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재고 부족이 이 정도로 심각해진 건 코맥스 역사상 처음이거든요. 코맥스 창고의 은은 2가지로 나뉩니다. 실제 인도가 가능한 등록 재고와 주인이 따로 있어서 못 건드리는 적격 재고죠. 2월 11일 기준으로 등록 재고가 1억 온스 밑으로 추락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숫자 변화가 아니에요. 시장의 실물 인도 압력이 임계점에 도달했다는 신호거든요. 더 무서운 건 빠져나가는 속도입니다. 최근 하루 만에 470만 온스가 창고에서 사라졌어요. 130톤이 넘는 양이죠. 전문가들은 이걸 고속 유출이라고 부릅니다. 단순한 재고 감소가 아니라 역사적인 유출 기록이라는 거예요. 각 보관소마다 동시다발적으로 M은 인출 시도가 일어나고 있거든요. 데이터를 보면 확실합니다. 뉴욕의 어느 창고, 시카고의 어느 창고 할 것 없이 전부 다 빠져나가고 있어요. 이건 뭘 의미할까요? 실물 확보 전쟁이 이미 시작됐다는 겁니다. 종이로 된 계약서보다 손에 쥘 수 있는 실물이 중요해진 거죠. 은 재고 부족은 미국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중국 상하이 선물 거래소도 역사적 저점으로 추락했거든요. 블룸버그 데이터를 보면 최근 양대 거래소에서 1억 2천만 온스의 은이 증발했습니다. 상하이는 더 심각해요. 45일 만에 재고의 54%가 사라졌거든요. 현재 상하이 거래소 재고는 약 1100만 온스 수준입니다. 이 속도라면 4월경에는 재고가 완전히 바닥날 거예요. 흥미로운 건 가격 괴리 현상입니다. 상하이와 뉴욕 간의 N 가격 차이가 점점 벌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본과 실물이 더 높은 가격을 쳐주는 동양시장으로 쏠리는 거죠. 중국 투자자들은 미국보다 비싸게 주고도 은을 사들이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실물을 확보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이에요. 글로벌 양대 거래소의 재고가 동시에 고갈되는 건 엄청난 신호입니다. 종이 이입은 가격이 실물 수급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강력한 증거거든요. 3월은 에일인 선물 인도가 가장 활발한 달입니다. 그런데 현재 재고 수준으론 인도가 불가능하다는 공포가 시장을 덮치고 있어요. 더 이상한 건 2월의 상황입니다. 보통 2월은 한산해야 정상인데 올해는 달랐거든요. 4,592 계약의 실물 인도 통지가 발행됐습니다. 약 2,300만 온스에 해당하는 양이죠. 이게 얼마나 많은 양이냐면 전년 대비 283% 증가한 수치예요. 비주요 인도월인 2월에 이 정도 물량이 몰렸다는 건 3월 만기 이래 사상 최대의 실물 인도 요구가 쏟아질 거란 뜻입니다. 투자자들의 행동이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현금으로 받거나 다음 달로 넘기는 게 일반적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무조건 실물을 달라고 합니다. 화폐보다 실물을 더 신뢰하기 시작한 거죠. 여기에 백워데이션 현상까지 심화되고 있습니다. 선물 가격보다 현물 가격이 더 비싸진 거예요. 이건 시장 스트레스가 극에 달했다는 신호입니다. 거래소가 실물 은을 인도하지 못할 경우 최후의 카드가 있습니다. 바로 포스 마주어예요. 프랑스어로 거대한 힘을 뜻하는데 우리말로는 불가항력이죠. 이 조치가 발동되면 거래소는 약속한 실물 인도 의무를 면제받습니다.
현금 결제로 강제 전환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되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 선언할 수 있을까요? 전쟁이 나거나 정부가 수출을 금지하거나 대규모 파업이 터지거나 합리적 운송이 불가능한 재난이 발생했을 때입니다. 만약 코맥스가 이걸 선언하면 어떻게 될까요? 특정 월물의 인도가 중단되거나 인도 조건이 바뀌거나 아예 일괄적으로 현금 결제로 전환됩니다. 과거 사례가 있긴 해요. 2012년 허리케인 샌디 때 특정 창고에 한해 불가항력이 선언됐거든요. 하지만 이번은 차원이 다릅니다. 시장 전체의 시스템 붕괴 위험이 거론되고 있으니까요. 거래소의 신뢰 자체가 무너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첫 번째 시나리오는 가격으로 수급을 조절하는 겁니다. 재고는 빠듯하지만 규정상 인도가 가능한 수준이에요. 그러면 가격이 120달러에서 150달러까지 폭등하면서 투자자들이 스스로 인도를 포기하게 만드는 거죠. 이 단계에서는 별도의 비상 조치가 필요 없습니다. 시장의 가격 조정 기능과 백워데이션 심화를 통해 자연스럽게 계약 정산을 유도하는 거예요. 두 번째 시나리오는 테크니컬 조정입니다. 가격만으로 해결이 안 될 때 거래소가 증거금을 대폭 올리는 거죠. 포지션을 강제로 제한하기도 합니다. 과거 사례가 있어요. 1980년 헌트 형제 사건 때도 그랬고 2011년 랠리 당시에도 마진 인상으로 투기 수요를 억제했거든요. 상하이 거래소는 이미 움직였습니다. 2월 중순부터 이런 규제 조치를 취하기 시작했어요. 단기적으로는 가격 하락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죠. 거래소가 시장을 통제하려는 신호입니다. 세 번째 시나리오는 소프트 디폴트입니다. 실물 인도 대신 프리미엄을 얹어 현금으로 합의를 보는 거죠. 아까 피자 가게 이야기 기억하시죠? 100명이 피자를 기다리는데 재료는 없고 옆 창고 주인은 물건을 안 팔아요. 그러면 사장이 손님한테 제안하는 겁니다. 현금을 120% 드릴 테니 그냥 가주세요 라고요. 거래소는 은을 받을 권리가 있는 롱 포지션 보유자에게 시장가보다 높은 프리미엄 현금을 제한합니다. 계약 종료를 유도하는 거예요. 법적으로는 규정을 준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경제적으로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조기 시장과 실물 시장이 완전히 단절되는 디커플링의 시작이거든요. 이 국면에서 실물 은을 확보하려는 수요가 장외 시장으로 몰립니다. OTC 시장이라고 하죠. 거래소 밖에서 개인 간 거래가 이루어지는 곳이에요. 실물 은의 진짜 가격은 150달러를 돌파할 수 있어요. 거래소 가격과 실물 가격이 완전히 따로 노는 겁니다. 종이와 실물의 전쟁이 시작되는 순간입니다. 네 번째 시나리오는 최악입니다. 공급 차질이 겹쳐서 정상적인 인도가 구조적으로 불가능해지는 하드 디폴트죠. 이 경우 코맥스는 3월물 선물 거래를 즉시 중단합니다. 모든 포지션을 동결하고 거래소가 정한 임의 가격으로 현금 결제를 강제 집행하는 거예요. 투자자들은 항의할 수도 없습니다. 계약서 어디엔가 작은 글씨로 써 있거든요. 이런 사태가 벌어지면 코맥스는 실물은 가격 지표로서의 신뢰를 완전히 잃습니다. 종이은 도박장으로 전락하는 거죠. 실물은 가격 결정권은 더 이상 뉴욕이 아닙니다. 실물을 실제로 보유한 런던이나 상하이로 완전히 넘어가요. 때은 시장은 극도의 혼란 상태에 빠집니다. 종이 가격과 실물 가격이 수십 %씩 차이 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예측 불가능한 변동성이 일상화됩니다. 하루에 20% 오르고 다음날 15% 떨어지는 시기죠. 시장이 완전히 재편되는 역사적 순간이 될 겁니다. 전문가들은 은 강세장의 종료 시점을 어떻게 판단할까요? 10가지 지표를 점수화해서 관리합니다. 공급 적자가 반전되는지, 산업 수요가 약화되는지, 대체제가 개발되는지 같은 항목들이죠. 현재 태양광 산업에서 은을 구리로 대체하는 기술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장 올해 수급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에요. 기술이 개발됐다고 바로 적용되는 게 아니거든요. 공장을 새로 짓고 생산 라인을 바꾸는 데만 몇 년이 걸립니다. 2026년 2월 현재 체크리스트 점수는 15점에 불과합니다. 여전히 강력한 강세장 구간에 있다는 뜻이에요. 다만 주의할 부분이 있습니다. 탈달러화가 둔화되거나 러시아가 달러 체제로 복귀하는 등 최근의 뉴스가 점수를 높일 수 있거든요. 점수가 25점, 50점, 75점으로 올라갈 때마다 보유 물량을 단계적으로 청산해야 합니다. 이익을 확정짓는 출구 전략을 미리 수립해 두는 게 중요한 이유죠. 선물 포지션은 개인에게 위험합니다. ETF 보유자라면 해당 펀드의 실물 대차 구조를 반드시 점검해야 해요. 비상시 현금화 규정도 확인해야 하고요. SLV라는 A인 ETF가 있는데 최근 공매도 잔고가 1년 내 최고 수준으로 올라왔습니다. 이게 왜 문제냐면 과거 USO라는 원유 ETF 폭락 사태와 비슷한 패턴이거든요. 당시 원유 선물 가격이 마이너스로 떨어지면서 ETF 투자자들이 큰 손실을 봤어요. 현재 상황에서 가장 안전한 포지션은 뭘까요?
실물은 보유자입니다. 피자를 먹고 싶다면 피자 가게를 믿기보다 직접 재료를 확보하는 게 낫죠. 코맥스 디폴트가 실제로 발생하면 어떻게 될까요? 가격 급등이 아니라 오히려 유동성 증발과 강력한 규제로 자산이 동결될 수 있습니다. 변동성이 극대화되는 시기에는 가격 전망에 집중하기보다 실물 자산 배분 전략의 원칙을 지키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종이보다 손에 쥘 수 있는 것이 진짜입니다. 2026년은 AN 시장의 권력이 종이에서 실물로 이동하는 역사적 전환점으로 기록될 겁니다. 뉴욕에서 상하이와 런던으로 넘어가는 거죠. 재고 붕괴와 가격 괴리, 중국의 전략적 자원 통제까지 모든 지표가 한 방향을 가리킵니다. 종이 시장의 종말과 실물의 승리예요. 완전한 디폴트 확률은 낮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 스트레스는 해소되지 않았고 언제든 극단적인 가격 변동으로 터져 나올 수 있어요. 장기 자산 배분 관점에서 실물 은 보유는 시스템 붕괴 위험으로부터 자산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수단입니다. 미리 정해둔 체크리스트에 따라 냉정하게 대응하는 투자자만이 승리할 겁니다.